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시하는 블루엠텍 관련된 기업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블루엠텍이 하루 차이죠. 그래서 비례 청약의 경우에는 두 개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LS 머티리얼즈에 많이 몰릴 것 같죠. 그래서 블루엠텍은 혹시 빈집을 노릴 만한 그런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루팜 코리아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요. 의약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 판매는요.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받은 기업들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장벽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파는 게 결국 뭐 홈페이지나 뭐 어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블루팜 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바로 블루엠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팜 코리아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가입하려면 병원 회원 또는 의사 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블루팜 코리아 홈페이지에 다양한 의약품들이 있으면 병원이나 의사나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것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가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병원이나 의사, 즉 의사는 아마 요양원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요양원 쪽 매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료인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제약사들이 약을 딱 깔아 놓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블루 엠텍에서 제약사별로 좋은 의약품을 많이 깔아놔야 여기 병원이나 의사가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약사는 도대체 왜 블루엠텍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까? 그것을 한번 봤는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리베이트라고 들어보셨죠? 병원, 의원, 즉 대학병원 같은 크다란 곳에는 사투리가 나오네요. 대학병원 같이 큰 곳에는 의약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쟁 약품들이 있을 때 리베이트, 그러면 약간의 뒷돈을 주더라도 납품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관행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관행이 있을 정도로 이 의약 판매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효과가 컸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이제 이 블루엠텍을 이용하면은 없어져도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의약품을 구매 후 결제입니다. 후 결제. 그래서 이 제약사는 물건을 먼저 넘기고 그 다음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이 은행의 경영 악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좀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이 블루엠텍의 이 블루팜 코리아를 이용하면 이 블루팜 코리아가 이 회원가입만 유도합니다. 즉 병원과 의원을 유치를 싹 해놓으면 블루팜 코리아에 깔려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는 편하다는 거죠. 편하고, 그리고 선결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오고 의약품이 가기 때문에 선결제를 해줘서 괜찮다. 또한 대학병원처럼 아니면 큰 규모의 그런 병원이 아니라 조그마한 규모, 그래서 소량 구매를 하는 그런 병원과 의원들도 여기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비급여 제품들, 이건 더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블루엠텍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를 다 팔았다라는, 아마 세일을 했겠죠. 여기 보시면 65%. 그래서 많이 안 남은 거를 이렇게 세일해서 팔고, 그리고 비급여는 이제 더 많이 매출을 올려서 제약사에 좋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문 브랜드관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 전문 브랜드관을 운영해주면, 이 전문 브랜드관 운영하는 게 바로 각각 제약사마다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약사별로 좀 편안함을 주는 게 바로 블루엠텍이다. 그래서 이 제약사들이 블루엠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좀 돈이 많이 들었나 봐요. 이때 적자가 됐고요. 그리고 2년 만에 흑자가 됐는데요. 여기 흑자는 좀 아쉽습니다.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흑자가 아니고 영업이익 흑자예요.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특례상장, 네, 특례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확장하고 있다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건 현재 적자라는 점. 로드맵을 보시면요. 현재 2023년이잖아요. 아까 봤던 그 홈페이지가 바로 이 휴지에 관련된 거였고요. 즉 최초에 이런 세계 기업 백신 관련된 것만 취급했을 때는 매출이 적다가 백신, 삭센다, 의약 외품, 소모품, 진단 키트까지 이걸 다 하니까 이제 매출이 쫙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제약사들을 더욱더 넣을 생각이고 나중에는 대학병원 리베이트까지 하는 큰 규모의 대학병원도 노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기업은 엄청 성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은 돈이 많이 남아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제약사들은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재료를 싸게 사서 정제를 해서 팔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포장까지 다 돼 있는 걸 갖고 와서 팔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 원가를 비싸게 안 주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굳이 블루엠텍을 이용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 영업이익률이 1%,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영업이익단으로 흑자 났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771억 중에 8억 9천입니다. 한 1% 정도,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기업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유사기업들의 매출 이제 영역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WSI는요,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소모품,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통업체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HLB 테라퓨틱스는요, 이 콜드체인이 주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는요, 이 헬스케어 의료 정보 시스템, 즉 IT 쪽입니다. 이 블루엠텍이 IT, 즉 블루팜 코리아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비슷한 걸 뽑아봤자 PSR로 해버렸습니다. 저는 PSR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요. 결국 사업은 저는 순이익, 돈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마다 순이익률이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현재 블루엠텍은 진짜 매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출만 올리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비싸게 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을 위해서 아마 조금 더 원가를 더 쳐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이제 PSR은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거고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블루엠텍은 2.7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가 가액은요 23,000원이고 밴드 하단 기준으로 1.72가 됩니다. 1.7이면 유비케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죠.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이거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게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미래시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매출액보다는. 주주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물음표가 생기는 주주 구성입니다. 첫 번째, 최대 주주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우호 지분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25%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낮으면 저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0%도 안 넘는 최대 주주 지분 낮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우호 지분을 보시면 특수 관계 같은 경우는 아마 혈연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드님이시겠죠? 안 봤지만 아내이실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요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원이잖아요.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임원인데 이렇게 항상 언제까지나 우호 지분으로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 주주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 줄에 일곱 개, 한 페이지 일곱 개거든요. 그런데 더 있습니다. 안 세겠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17인, 개인 39인, 이렇게 해서 개인 주주도 물량이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물량 굉장히 많거든요. 다행인 점은 이 기관들의 확약 물량이 꽤 많아서 유통되는 물량은 이 전체 지분에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물량이 작은 거고요. 하지만 어떤 거는 50%, 이게 사실 대부분 50%만 묻고 50%는 바로 팔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런 물량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물량들이 락업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거 어떤 게 많냐, 개인 17인과 개인 39인 중에서 개인 39인은 하나도 안 묶였고 개인 17인도 80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우리 공모 주주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유통물이 많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요, 다행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11만 5,500주인데 이 중에서 요 송봉원님께 락업이 걸리면서 28,000주로 줄어들었고요. 4.3억 정도 됩니다. 전환사채는 2024년부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주주 구성과 유통 물량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 유통 물량이 많고 기존 주주물 비율도 너무 높다. 시가총액도 밴드 하단 기준이고요. 만약에 밴드 상단으로 된다면 이게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약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권사는 하나증권,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빵원이고 하나증권, 키움증권에서 1억에서 4,50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단으로 흑자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흑자라도 순이익으로는 적자잖아요. 그럼 적자 기업 맞습니다. 그래서 특례상장인데 어떻게 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례상장은 적자인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특례상장하는 것이죠. 기존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27개 기관 정도 있고요. 매출액에 비해 원가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결국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로드맵 보셨죠? 그리고 사업 영역도 확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PB 상품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데일밴드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아마 기술력이 적은 것부터 PB 상품을 조금씩 만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걱정되는 거는요, 제약사들이 이제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균등까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균등이라도 생각을 하게 하려면 수요 예측이 잘 나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매력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음 수요 예측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